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고등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무시하는 신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이 입 밖으로 내뱉는 자기 고백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나는 좀 이기적인 편이야, 혹은 나중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나 예고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의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낸 최종 판결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백한 자백을 듣고도 엉뚱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죠.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저러는 걸 거야.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면 변하겠지 같은 위험한 착각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낯선 길 위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기계는 반복해서 이 앞은 낭떠러지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세요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창밖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혹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아깝다는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쁜 관계를 지속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상대는 이미 자신의 무례함과 변덕을 시장 바닥에 펼쳐놓은 생선처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편안함만을 앞세우는 모든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둠 속에서 칼을 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낮에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행동으로 증명하죠. 진실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진실 위에 희망이라는 화려한 옷을 억지로 입히고 있을 뿐입니다. 팩트는 날카롭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아껴줄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잔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비로소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명백한 낭떠러지 신호를 보면서도 핸들을 꺾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귀가 막혀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이 경고음을 차단하는 특수한 장치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눈을 가리는 두 번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혹시 당신의 휴대폰에 찍힌 부재중 전화 한 통이 공포로 다가온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의 날씨가 결정되는 기괴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무례함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죠. 그가 보내는 침묵,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리고 당신의 진지한 고민을 가볍게 치부하는 태도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이죠. 상대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의 자리는 없다고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안개가 자욱한 숲속을 걷고 있습니다. 발밑에서는 계속해서 빠직 소리가 들립니다. 낡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멈춰서서 발밑을 확인하겠지만 당신은 바람 소리일 거야 라며 계속 전진합니다. 상대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 빠직 소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소리를 상대가 오늘 바빠서 예민한 것뿐이라며 외면합니다. 한두 번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즉 그가 세상을 대하는 기본값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낭떠러지로 향한다는 것을요. 오직 당신만이 희망이라는 필터를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 필터는 사실 독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거친 언행을 솔직함으로, 무책임함을 자유로움으로 보정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고 싶은 가상의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는 지금 밑빠진 독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명백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를 변호하게 되는 걸까요? 마치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당신의 뇌는 지금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덮기 위해 과거의 사소한 기억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지독한 기억의 조작 속으로 몰아넣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머릿속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곳엔 썩어가는 사과 상자가 하나 놓여 있을 겁니다.
상자 안은 이미 악취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가득한데 당신은 왜 그 상자를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품고 계신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주 오래전 그 상자 안에서 딱 한 번 보았던 가장 빛나고 싱싱했던 사과 한 알의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지독한 고통을 잊기 위해 과거의 파편을 수집하는 기묘한 수집가들입니다. 1년 전 그가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우연히 사다준 작은 간식 같은 것들 말이죠. 현재 나를 깎아먹는 무례함이라는 거대한 산을 과거의 작은 모래알 같은 다정함으로 덮으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억의 조작이자 스스로를 향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낡은 사진첩 속에 박제된 한때 좋았던 그 사람의 환영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죠. 과거의 다정함이 현재의 무례함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먹은 맛있는 식사가 오늘 당신의 배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거라는 인지를 붙잡고 그래도 예전엔 이랬으니까라며 현재의 상처를 방치합니다. 이 불균형한 거래를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당신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그 뼈아픈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걸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당신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전엔 맛있었으니까 괜찮아 라며 꾸역꾸역 그 독을 삼키고 있죠. 당신의 영혼은 지금 그 독소 때문에 서서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고통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현재를 과거의 유령에게 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아파하고 있고 그 아픔은 당신이 틀렸다는 아주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비합리적인 거래에 익숙해진 걸까요? 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 눈을 스스로 가리는 법을 배운 걸까요? 사실 이 지독한 버릇의 설계도는 당신이 아주 작고 힘없던 시절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잔인한 설계도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독한 혼란은 사실 수십 년 전 당신이 가장 작고 연약했던 시절에 이미 예습된 것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나를 아프게 하는 부모를 보며 우리 부모님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분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이자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달린 권력자가 나를 방치하거나 상처를 줄 때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주 슬픈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실을 왜곡하는 마법이죠. 아빠는 무서운 게 아니라 엄격한 거야.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단지 너무 바쁜 거야 라며 부모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구멍난 구명조끼를 입고 망망대해에 떠 있습니다. 조끼 사이로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오지만 당신은 그 조끼가 불량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조끼를 벗어던지는 순간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사적으로 믿기로 합니다. 이 조끼는 멀쩡해. 단지 파도가 너무 세서 물이 좀 들어오는 것뿐이야 라고 말이죠. 이 눈물겨운 잔인한 낙관주의가 바로 당신의 무의식에 깊게 박힌 설계도입니다.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사실을 부정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의 버릇이 성인이 된 지금도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설계도는 어른이 된 당신의 인간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무례한 연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사, 나를 이용하는 친구를 보면서도 당신은 어린 시절의 그 마법을 다시 부립니다. 그 사람 원래 마음은 따뜻해.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저러는 거야 라며 상대의 공격을 정당화해주죠. 당신은 지금 상대를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구멍난 구명조끼를 부여잡고 떨던 그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필사적으로 생존하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팩트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작고 힘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그 낡고 위험한 구명조끼를 벗어 던져도 죽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십 년의 세월을 낭비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굴욕적인 진실 앞에 서게 되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명백한 결말을 보고서도 5년, 10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지옥 속에서 연장하는 걸까요?
깨어남의 순간에 찾아오는 그 지독한 굴욕의 정체와 우리가 낭비한 시간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다음 장에서 밝혀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닐 거야 라는 희망 고문에 베팅하며 흘려보낸 당신의 5년 혹은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나쁜 신호를 발견했을 때 즉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호가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추가로 투입하죠. 1년이면 충분히 깨달았을 파국을 5년 넘게 끌고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진실을 마주했을 때 덮쳐올 그 지독한 굴욕감을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 내 안목이 실패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사실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옥 같은 일상을 견디는 게 차라리 덜 아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지금 불이 꺼진 극장에 홀로 앉아있는 관객과 같습니다. 영화는 이미 끝났고 엔딩 크레딧도 다 올라갔으며 심지어 스크린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극장 밖으로 나아가 그 영화는 쓰레기였어라고 말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당신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분명 쿠키 영상이 있을 거야, 감독이 나를 위해 반전을 준비했을 거야 라며 먼지 쌓인 의자에 몸을 맡깁니다. 그러다 결국 청소부의 차가운 불빛이 당신의 얼굴을 비출 때가 되어서야, 즉 비참함이 극에 달해서야 비로소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깨어남의 굴욕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상대방의 배신이 아닙니다. 그 배신이 반복되는 동안 나를 방치하고 나를 기만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갉아먹을 시간을 연장해주고 있을 뿐이죠.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그 사람 곁에서 보낸 시간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당신이 상처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학습시켰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리를 박차고 나오세요. 텅 빈 스크린을 보며 흘리는 눈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자, 이제 극장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예상치 못한 차가운 공기가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인맥이 끊기고 인간관계가 좁아지며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공기를 마시는 순간 당신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충성심을 거두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그 경이로운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될 수 있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금 누구에게 바치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배신을 겪지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무례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의 직관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 그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향한 지독한 학대입니다. 이제 그만 타인에게 바쳤던 맹목적인 충성심을 거두어 들이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오직 한 사람, 오랫동안 방치되어 상처 입은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껏 남의 집 정원에 물을 주느라 당신의 정원이 사막이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준 물로 꽃을 피우면서도 정작 당신에게는 흙탕물을 뿌렸죠. 이제 그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당신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그 정원이 너무 황폐해서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 뿐이겠죠. 하지만 타인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정성을 이제 당신의 땅에 쏟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파괴하던 인연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비로소 건강하고 단단한 자존감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나쁜 소식을 믿는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어기제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자기 자신과 조우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썩은 사과 상자를 통째로 내다 버려야만 싱싱한 과일을 담을 새 상자를 준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원에는 어떤 꽃을 심고 싶으신가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 생기는 그 낯선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 작별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짜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잔인하고도 따뜻한 진실이 당신의 손에 든 가속 페달을 멈추게 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이 마주하게 될 진짜 변화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위해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또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